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에는 2차 전지 대장주 20년 만에 인생 역전 기회가 왔습니다. 한 주라도 사모으세요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드디어 20년 만에 금리가 변화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올랐던 금리가 속도 조절을 한다는 이야기 속에서 지금 현재 빠르게 벌어졌던 금리 차이에 대한 이야기도 솔솔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 환율이 안정되는 모습이었죠. 정확하게 10월 달부터 9월 달부터 가라앉기 시작한 9월 달, 10월 달, 9월 달 피크를 찍고 10월 달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이 환율이 조금씩 더 안정세를 가져가게 되면서 대한민국에도 드디어 다시 한번 투자에 기회가 오지 않았냐라는 이야기가 솔솔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괜찮아지고 있는 와중에 이 금리에 대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춧가루를 뿌리는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이야기냐? 파월에 대한 이야기죠. 내년 금리 인하 없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세를 좀 기대감이 떨어지는 분위기가 나와줬는데요. 많은 분이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연준 내년 말 금리 5%에서 5.2%를 제시했다. 이런 속에서 이 금리를 여기까지 인상하고 나면 정말 우리 주식시장이 이대로 가다가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런 거냐면 잘 보세요. 실제 내년 말 금리가 5%에서 5.25%까지 인상시킨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투자자들의 반응은 바로 이 10년물 금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년물 금리를 보시면 3.5%에 머문 모습이죠. 최고가를 찍었던 4.2%를 찍을 때와는 다르게 3.5% 정도를 찍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나마 좀 높은 편이라고 보이는 2년물 금리조차도 4%를 크게 넘지 않고 있습니다. 4.18%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주식시장에 정말 이 채권시장, 이 금리 시장에 정말 5%대까지 올릴 만한 가능성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런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2년물 국채 금리가 더 올랐어야 돼요. 이게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금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4.18%와 지금 3.5%의 현재 금리가 머물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파월이 발언하는 것과는 다르게 곧 있으면 다시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중앙은행이 말하는 이야기가 왜 도대체 이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느냐? 이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안 믿느냐? 과거부터 보여왔었던 행보 때문인데요. 과거 2016년도 당시 기사입니다. 양치기 소년 연준에 더 이상 신뢰를 못한다는 내용인데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금리를 올리겠다고 운을 띄우고는 정작 반대 행동을 반복된 탓이다. 이게 실제 언제부터 벌어진 일이냐면 2008년도 서프라이즈인 모기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기라고 보통 표현했죠. 리먼브라더스 사태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런 대형 지금 이제 큰 사건이 터지고 경기 침체 그와 다음에 나왔었던 장기 지금 현재 양적 완화 정책 그 이후부터 이 연방준비 제도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뱉은 말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신뢰를 잃어갔고요. 지금 최근 코로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반복되게 되면서 분명히 연방준비위원회는 5%, 2.5%란 발언했지만 시장은 5%, 2.5%까지는 아니다. 해봤자 4%, 해봤자 4%에서 3.5% 사이일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되느냐? 왜 이렇게 연방준비위원회는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느냐?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이후 연방준비위원회 특히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이 연방준비의 목적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게 이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는 것이 자신들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연준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자신이 원하는 바가 요렇게 했다고 세워봅시다. 자신이 이 연방준비위원회는 그냥 경제가 그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가정해봅시다.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실제 경제는
항상 과열되기도 했다가 식기도 했다가 침체되기도 했다가 과열되기도 했다가 침체되기도 했다가 반복합니다. 위아래로 위아래로 반복한다는 거죠.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그려드리면 이렇게 위아래로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방준비위원회는 뭘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죠? 시장의 안정화입니다. 지금 오타네요. 이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방준비위원회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항상 경제가 과열될 것 같을 때에는 쓴소리라고, 경제가 좀 너무 침체될 것 같을 때에는 좋은 소리를 해주면서 최대한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효과를 최대한 줄여서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가장 가까운 흐름을 보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도해 왔던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죠? 경제가 과열된 상태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쓴소리를 조금 더 하고 있다. 쓴소리를 조금 더 하면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싶어 한다. 약간의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싶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러 약간의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이유가 뭐죠? 물가 안정을 시키기 위함이죠. 경제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지금 경제가 당장에 안 좋아진다는데. 원래는 내가 돈이 많고 경제가 좋다라는 전망이 나왔을 때에는 자동차, 차량, 집 이런 거 구매합니다. 과감하게요. 하지만 이제 1년 뒤에 경기 침체야, 내년 뒤에 경기 침체야라는 전망들이 뉴스에서 계속 나오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겠습니까? 과감한 소리를 안 하게 되죠. 외식 좀 자주 하던 거 한 두 번 하던 거 한 번으로 줄이고, 그죠? 한 달에 뭐 한 번, 두 번 하던 거 한 번으로 줄이고, 원래 차량 조금 더 좋은 차를 외제차를 구매하려고 했었던 거 그냥 나는 무리하지 않고 국산차, 현대차를 사자 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국산차를 사면 뭐 매각하기도 중고로 팔기도 좋으니까요. 뭐 이런 판매하기 용이한 자동차를 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거나 좀 적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를 바로 경기 침체를 통해서 유도할 수 있는 건데요. 바로 이것을 노린 연방준비위원회의 단기 경기 침체를 일부러 물가 안정을 위해서 단기 경기 침체를 현재 유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연방준비위원회가 경기 침체를 계속 금리 인상으로 유도하는 행위가 경제를 정말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즉 장기 경기 침체의 신호, 이 장기 경기 침체를 만들고 싶어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되냐면, 다시 한번 제가 앞서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경제가 불황이 되면은 좀 너무 과열되면은 좀 이것을 식혀주기 위한 발언들을 계속하고, 경제가 얼추 너무 침체에 빠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다시 좋은 소리, 당근을 주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장기 경기 침체, 큰 깊은 골을 만들어내고 싶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 경제적 신호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회초리를 들면서 쓴소리를 많이 했지만, 오히려 지금 결국 나중에 가면 내년쯤 되면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라는 사이클 정도까지 줄 수 있겠다. 그럼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채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파월이 경기 내년에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거죠. 여태까지 보여줬던 행보와 여태까지 연준의 목적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시즌이냐면, 어떤 타이밍에 저가가 왔을 때 어떤 주식을 쓸어 담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죠. 전 그래서 이런 시즌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 장기 경기 침체 신호에 주목하시라는 설명드립니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 신호가 나오게 되면 미국 중앙은행은 다시 금리를 적어도 동결시키거나 인하시키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장기 경제 침체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보고 이런 걸 판단하냐면, 보통 이 실업률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요. GDP 성장률이 연속된 적자, 연속된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보통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지금 경기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실제 미국의 실업률을 보시면요, 아직 3.7%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심각한 정도 아니거든요. 이 상태에서 올라가는 모습들, 조금 더 연속돼서 상승하는 모습들 정도는 보여줘야 장기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로 보고 그에 따른 선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바로 내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솔솔 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은 결국에는 어떤 타이밍이냐면 딱 요 타이밍이에요. 경제가 이제 슬슬 꺾이기 시작하면서 연방준비위원회가 원하는 적절한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 직전이란 말이죠. 그죠? 요 직전이에요. 자, 이게 빠르면 내년 초 정도 될 것 같아요. 내년 초까지 아마 경기 침체의 시그널까지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내년 초에 어떤 주식들을 쓸어 담을지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주식은 경제보다 어떻게 한다? 선행한다. 항상 주가는 먼저 움직이고요. 이 경제는 뒤따라옵니다. 실제 여태까지 최근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조정받았었잖아요. 그죠? 이거 다 선반영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 경제가 안 좋아질 만한 것을 이미 선반영했습니다. 이미 선반영했고 이미 저가를 잡았고 실제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까지 나오게 되면 거기가 최저가입니다. 실제 거기 최저가에서 우리가 어떤 주식을 쓸어 담을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하게 내가 고민도 하지 않고 모아갈 만한 주식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에 따른 해답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안 좋은 경제 속에서도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만한 주식들을 잡으면 되겠죠. 지금 잡아야 되는 주식이 그런 주식들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 주식들 무엇이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사상 가장 최대 이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 첫 번째입니다. 2차전지 소재 선지적 투자로 대박난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내용이죠. 올해 3분기 포스코 케미칼의 매출액은 533억 원으로 사상 처음 분기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9분기 연속 기록 경신이자 지난해 3분기 매출 5,050억 원을 비교하면 1년 만에 분기 매출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영업이익도 818억 원으로 지금 현재 분기 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러한 규모는 계속해서 더 커질 전망이죠. 왜? 더욱더 많은 전기차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더욱더 많은 원자재들을 바로 포스코가 생산해내고 지금 현재 이차전지 소재들을 생산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앞으로 해당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 와중에도 지금 현재 이 시장은 커져 나갈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양응급제 생산력 확대 계획만 보셔도 2022년보다 2025년도에 34, 60일로 빠르게 커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시죠? 응급제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에 8.2에서 2025년도에 17, 2030년도에는 32로 거의 뭐 여러분들 단기간에 2005년까지 단기간에만 보셔도 지금 응급제는 2배에 가까운 성장, 지금 현재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배가 넘는 성장을 보여줍니다. 이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많이 납품하고 많이 매출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주식들이 실적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들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배터리 가장 대표적인 기업 또 떠오르는 기업이 있죠. 바로 LG 엔솔입니다. LG 에너지솔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너무나도 좋죠. LG 에너지솔루션 3분기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그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20년도부터 진행했던 차량 리콜 대부분을 종료하면서 대규모 판매, 보증, 충당 부채가 유입된 효과라는 분석이다. 회사의 판구입 매출은 7조 6,4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90% 가까운 증가에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5,2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대흑자전에 성공했다라는 내용이죠. 이는 지난 3분기와 비교해 괄목할 만한 성적표이다. 라는 내용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할 거 보이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번 3분기까지만 해도 작년 매출을 현재 넘어서기 직전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매출에서도 원가를 뺀 매출 총 이익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판관비를 빼서 계산한다. 뭐 결국에는 순매출도 그리고 매출액도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밑에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이제 회사는 2017년도 4월부터 2018년도 9월까지 ESS 배터리 전용 라인에 생산한 ESS용 배터리의 잠재적 화재 리스크를 확인하고 2021년 충당금 4천억 원을 들여서 자발적 교체를 진행했다. 엄청난 적자가 났겠죠, 여기서. 그죠? 거의 뭐 영업이익 4천억 원이 날아간 건데, 그죠?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심각한 부분도 전부 다 해결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부터 돈 벌어서 쌓아 올릴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면요. 이런 리스크, 재무적 리스크까지 끝나고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LG 엔솔 같은 기업들이 과하게 조종받는다면 이런 주식들을 사야 된다라는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들 이외에도 다양한 지금 실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카뱅 최대 실적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런 주식도 잘 봐야겠죠.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최근에 악재가 있었던 오너 지금 현재 그 재무 담당자가 이제 돈을 가지고 도망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뭐 보통 이런 사건은 대표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 뭐 대표는 개입은 안 됐다라고 이미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뭐 아직까지 의심스럽죠. 언제든지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건 분명 맞지만 역사상 최대 실적을 올 3분기에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이것 이외에 뭐 LG 이노텍이라든가 윤성 FNC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그들 중에서 가장 저는 매력적으로 볼 만한 기업들은 바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들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LG 엔솔 같은 기업들이 가장 대장주격으로 모아갈 만한 주식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일 만한 주식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LG엔솔하고 포스코케미칼 이런 종목들을 지금 모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좀 매력도 전체적으로 이 기업의 좀 뭐랄까 규모 자체는 좀 떨어지는데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이 좀 잘 나올 만한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 바로 윤성 FNC라는 기업입니다. 윤성 FNC라는 기업은 2차 전비 장비 수주잔고란 급증의 실적점만 맑음이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실적이 잘 나오는 건데 뭘 만들어요? 2차 전지 장비를 합니다. 2차 전지 장비란 무엇이냐? 지금 최근에 삼성이고 SK이고 아니면 LG엔솔이고 뭐 글로벌 기업들이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이런 공장들을 짓겠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공장들에 들어가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다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장비들을 바로 윤성 FNC 같은 기업들한테 바로 맡기게 됩니다. 수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장비에 뭐 A라는 부품, B라는 부품, C라는 부품이 필요한데 너는 A라는 부품에 입찰할 사람, B라는 부품에 입찰할 사람, C라는 부품에 입찰할 사람 해서 쩌르륵 탁 모아가지고 한 번에 각 공정에 맞는 장비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들 중에서 한 가지를 생산하고 있는 게 바로 윤성의 FN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윤성 FNC 같은 경우 최근 이런 대규모 미국에 투자하거나 뭐 한국에 투자하거나 뭐 멕시코에 투자하는 공장들 설립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윤성 FNC 새로운 공장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다 보니까 2차전지 장비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매출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충분히 만들고 납품한 예약 건수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내용이죠. 이 예약 건수가 단기간에 줄어들 수 있냐? 아닙니다. 오히려 늘어나면서 늘어났지.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장비주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야. 장비 수주다. 그러면 이 장비 수주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나면 그것이 매출이 되겠죠.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게 바로 어디다? 바로 2023년도이다. 2023년도부터 본격적인 장비를 납품하고 매출로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측면에서 윤성 FNC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더 주가가 파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 내년도에 가장 최고일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도, 내후년도, 2023년도에서 4년도 사이가 가장 최고의 공장들이 많이 짓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련된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은 이때 돈을 가장 많이 벌 겁니다. 실제 그래서 윤성 FNC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에 주가가 밀렸다가도 가장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시죠? 그죠? SK발 수주도 있고요. 앞으로 그 이외에도 엄청난 수주 잔고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매출 실적이 최대치와 함께 주가가 충분히 추가 단기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물론 가장 안전한 지금 현재 포스코케미칼 좋습니다. LG엔솔 좋습니다. 하지만 윤성 FNC 같은 기업들도 함께 관심을 넣어두는 이런 이 2차전지 장비 주들 그들 중에서도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기업을 제가 주목한 이유는 뭐냐면요. 신규 상장주입니다. 저는 신규 상장주가 항상 상장한 다음에 6개월 이내 6개월 전후로 큰 급등을 보여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 그 시기가 오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지금부터 한 2개월간 3개월간
천천히 잘 매집해 두면 정말 좋은 수익이 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러한 흐름들을 꼭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종목들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나는 이런 주식들 혼자 매매하는 게 좀 어렵다. 2023년도 지금 흔들리는 경제시장 속에서 매번 어떠한 조그만 변화에 우리의 전략들이 크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변화에 대응을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무료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100% 무료로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에 진행해 드리는 건 무료 급등 추천주, 그리고 무료 시황, 그리고 무료 지금 이제 자료집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2023년도 들어서 강하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자료집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종목들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자료집까지도 100% 무료로 전부 다 만들어서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료 급등 추천주나 무료 시황 같은 경우에도 좀 빨리 간 종목 있고 천천히 간 종목 있지만 80% 정도의 확률로 급등 추천주 나가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해외 시장에 국내 시장에 어떤 뉴스 일정이 있는지 이러한 어떤 재료가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확인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통 1시간 정도 들여서 하는데 이걸 10분 정도로 줄여서 여러분께 보실 수 있도록 정말 시간을 아껴드리는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싹 다 모아가지고 드리고 있으니까요. 100% 무료로 진행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재진 구글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고요. 맨 첫 번째 나오는 상한가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앱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재진 접속하신 다음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나오고 무료 다운로드 버튼이 있으니까 무료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집 급등 추천주 지금 이 시황 강의까지 전부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무료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무료로 회원 가입하시고 나서 무료 추천주, 무료 시황, 무료 포착자료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료 급등 추천주에 제가 자료집 만들어 놨습니다. 자료집 보시면 여러분들께 2023년도 2배 급등 후보주라고 해서 로봇 관련 종목들 자료집 만들어 놨습니다. 해당 자료집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내년도에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권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브리핑과 함께 이 자료 하나만 무료로 가지고 있으셔도 정말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지 관련된 종목들을 싹 다 정리해 놨으니까 확인하셔서 가장 여러분들께서 매력적인 주식에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100% 무료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삼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무료 검색만 하셔도 이재진의 상한가리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여러분 꼭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해당 오늘 진행해드린 유튜브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힘든 주식시장에서 조금이라도 개인 투자분들께서 도움이 됐으면 싶은 마음에서 오늘의 영상을 또 정리해서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가장 안정적인 주식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LG 엔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좀 더 움직임이 강한 종목들을 바라신다라고 한다면 최대 실적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윤성 FNC까지 반드시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